바이든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자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트럼프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아베는 3주 만에 미국으로 달려간 바 있습니다. 그때 아베는 무역수지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됨을 확인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양국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센카쿠 열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의 중심 국가라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일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53%, 바이든이 39%인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는 댓글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해당 댓글은 4,000건 이상이 달렸는데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좋아요가 23,000개인 최상단 댓글은 이 틈을 타서 중국이 해경 초안을 발표하며 움직였다. 바이든이 될 경우 일본도 대비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4일 중국이 해경법 초안 내용을 공개해 일본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국이 외국 선박을 상대로 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국 관할 해역은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관할 해역에서 불법 선박이 강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를 센카쿠 어선을 겨냥했다고 보고 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4일 외딴섬에 적이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해 공개훈련을 한 것입니다. 해당 훈련에는 수륙기동단 대원 4,500명과 차량 1,400대 등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측이 한국에는 불법 조업 감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해에서 하루 34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면서 심각성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일에는 한국 해경과 중국 해경이 첫 공동 순시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했습니다. 공동 순시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시 지역은 대청도 부근에서 이어도 서방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를 본 일본은 중국 해경법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노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거의 전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을 봐도 확실히 센카쿠 열도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가 낙선하면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분위기는 한국과 일본 언론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 뉴스들은 잇따라 트럼프 패배 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타이틀로 잡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관계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중 압박은 지속될 것이기에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본받으라며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강경화 장관은 8일부터 나흘간 미국 방문을 결정하며 바이든 인사 접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에 의해서 방미를 결정한 것이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스가 총리는 미국 당선인의 축하 메시지 발송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든 승리 시에도 내년 1월 20일 이후로 방미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바이든 당선에도 엄청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파리기후 협약 복귀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2차전지, LNG선, 수소경제 등 친환경 분야를 일찌감치 추진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방위비 협상으로 난항을 겪던 한미 관계도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킬 경우 한국 기업의 재진출이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오바마 때 이란 핵 합의 경험을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상황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과연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